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 3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업무상 재해의 종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엇이 산업재해고 무엇이 아닌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법상 기준을 좀 기점으로 좀 알아볼까 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원칙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례 소개시키면서 말씀 진행해보죠. 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횟수를 두고 진행을 할 텐데,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그 전에 산재에 들어가면서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민법의 원칙이 수정이라고 보면 돼요. 시민법의 3대 원칙이 뭐냐?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그리고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고 내 잘못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과실책임인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무과실책임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 일하다가 다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근로기준법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의 사업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실제 나한테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보험의 형식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게 산재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하면서 다친 거,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종류로 구분하긴 하지만 사실 원리는 이제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발생한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흔히 뭐 업무상 재해라고도 하고 업무상 뭐 사고, 또는 여기서 이제 범주에서 업무상 질병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인성, 일을 하다가 다쳤느냐, 그 다음에 그 질병이 또는 그 다침이 이 업무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요. 상당 인과관계를 하죠. 이게 조금 난해한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업무 수인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업무상 인과관계가 더 중요시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수인성이란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일을 하다 다쳤다. 근데 어때요? 질병이란 게 꼭 일을 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소 과다한 업무로 이제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업무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 질병으로 인한 것인가 다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수인성은 있어도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그거 개념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많고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더 업무상 질병 포인트에 맞춰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포커스로 두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은 D1차에서 질병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고, 1차에서 진행한 내용은 먼저 업무상 사고인데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질병보다는 간단해요.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은 업무상 사고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도 내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임을 잘 안 받아요. 선생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이거는 산재 인정됩니다, 제 경위만 잘 설명하세요, 이렇게 안내드리지 굳이 대리인이 필요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문제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겠죠. 이제 법에는 예시가 좀 돼 있어요. 먼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거는 명백한 산재죠. 일을 하다가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찍어버렸다, 내 과실이더라도 산업재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다, 이것까지도 산업재해예요. 생리적 행위. 나는 일을 하다가 8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화장실 가야 되는 거고, 가다가 미끄러졌다, 이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지점으로는 휴게 시간 중 재해도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업무상 재해, 아까 수인성 말씀드렸잖아요. 업무하는 중간에 다쳐야 된다. 그런데 이 업무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법적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 업무의 범주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휴게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딴 거는 사실 작업 도중에 다치고 이런 거는 업무 수행성이 분명하지만, 여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휴게 시간 중 제일 먼저 설명드리면은,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휴게 시간이고 내가 근무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점심을 근로자들끼리 같이 먹으면서 서로 장도 봐오고 음식도 해서 먹는데, 사용자도 그걸 알고 있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주방도 내주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장 보러 가다가 다쳤어요. 이런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사업주가 휴게 시간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어떤 식당을 특정해 주면서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뭐 식권도 주고 이 식당 식권도 주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도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다쳤다. 그러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히 그냥 내 자유, 내가 돈 내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원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다가 다쳤다. 이건 똑같이 휴게 시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지만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외적 사항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뭐 근로복지공단도 지침을 바꿨어요. 필수적으로 외부에서만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그 사업자 지휘하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식당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좀 달리해서 봤는데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제 확실히 나가서 먹어야 될 동기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경향도 있고요. 약간 다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점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업데이트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물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이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회사가 숙소를 제공했는데 그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이에요.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은 화재가 발생해서 다치면은 이건 업무상 사고에 해당돼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사건이 근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 건 사적행위죠. 회사에 술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술을 마시고 올라가는 길인데 계단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다쳤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사하지만 불승인이 된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나 조퇴를 할게요 라고 조퇴 허락까지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휴게실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역기를 들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목이 졸려 재해를 당하신 그런 사건에서 이거는 휴게 시간이 아니다. 네, 왜냐면 내 다음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조퇴를 했기 때문에 휴게 시간 중 재해도 아니고 뭐 역기를 들다가 다쳤으니까 이건 시설물 결함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 종료 후라도 시설물 결함이랑 그 경합해서 재해가 발생했으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된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케이스 불승인 됐다고 해서 나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쉽사리 포기할 건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상당 인과관계는 미세한 차이로 다 달라집니다. 뭐 술을 마셨어도 사실 직접적인 사고 발생 요인이 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이제 좀 들여다보고 담배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담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법적인 시설 장비를 다 갖췄는지 소방시설을 갖췄는지 이런 케이스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그때그때 달라니까 그때그때 판단을 다 받아보셔야 된다. 뭐 쉽사리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산재는요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매뉴얼대로 불승인을 해도 생각보다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미세한 하나하나를 좀 다 측정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개념 설명에 좀 그치긴 한데 뭐 드릴 말씀은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빨간불일 때 신호등 건너느냐 뭐 빨간불일 때 건널 때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카드를 쓰는 회식이었느냐 법인카드를 뒤늦게 누가 썼느냐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냐 정말 그때그때 다르니까 케이스를 많이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리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수인성과 상당 인과관계, 특히 요즘에는 좀 상당 인과관계가 조금 중요시 되는 점이 있다.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